송은재TV 시작합니다. 총선 우울증. 총선 있고 난 다음에 정말 의욕도 잃었고 입 안이 모두 다 해지고 몸도 아프고 의욕도 없고 우울증에 걸렸다라고 하는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 송은재TV 댓글에서도 시청자 많은 분들이 어떻게 이렇게 아플 수가 있느냐, 이렇게 힘들 수가 있느냐, 어처구니 없는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느냐라고 많이 말씀을 해 주십니다. 총선 우울증 아파하시는 것을 보면서 온전히 제 책임인 것 같아 저도 마음이 무겁습니다. 과거에 제가 소설가 이문열 씨의 소설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칼레파 타칼라라고 하는 이 그리스어입니다. 좋은 일은 이루어지기 힘들다, 어렵다라는 내용입니다. 세상에 많은 이 이권과 자기 개인적인 이익들이 부딪히는 이 세상사에서 좋은 일, 바람직한 일은 이루어지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이 좋은 일을 이루어 나가는 그 과정이 의미가 있는 것이고, 좋은 일이 이루어졌을 때 그만큼 성취감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식의 내용이었습니다. 칼레파타 칼라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선거 결과가 집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50% 대 45%입니다. 5%포인트 정도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5%포인트 차이에 지역구 의원은 70석이 나뉜 겁니다. 이게 소선거구제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5%포인트 차이인데 전체 투표율로 보면 지역구는 70석이 나뉘는 이런 결과가 왔습니다. 이게 언제나 마지막에 어느 쪽으로 쏠리느냐에 따라서 이 승패가 이렇게 극명하게 나뉩니다. 4년 전에도 그랬고 민주당 쪽으로 불었고 이번에도 민주당 쪽이었습니다. 이제 총선이 끝나자 정치인 대부분이 이번 총선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윤석열, 한동훈을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욕설 수준입니다. 거의 나라가 망한 것처럼, 지금 보수 우파 국민의힘이 망한 것처럼 비난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동안 선거 기간 중에도 홍준표, 이준석은 당연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유승민 모두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서 비난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서 많은 비난을 쏟아붓고 있는 이 홍준표나 이준석 모두 3년 뒤에 있을 대통령 선거를 겨냥해서 이런 비난도 하고 욕설도 하고 갖가지 말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안철수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이번 총선에서 패배한 원인을, 국민의힘이 이렇게 패배한 원인을 윤석열 대통령의 소통, 유연성을 지적하는 사람도 있고, 한동훈 위원장의 이 선거에 있어서 경험이 부족했다, 이런 것을 지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 일리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각도를 달리하는 것입니다. 어느 게 옳다 그러다 보다는 저는 가장 큰 문제가 보수 우파의 분열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물론 누구나 생각이 다르고 지역별로 또 계층별로 그룹별로 다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 민주당 계열, 좌파 계열에 비해서 보수 우파는 지역적으로 또는 그룹별로 굉장히 분열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분열이 5%의 차이를 가져왔고, 이 5%가 70석이라고 하는 차이를 가져왔다라고 봅니다. 선거 막판에 한동훈 위원장이 영남을 돌아야 했습니다. 선거의 승부는 수도권에서 났습니다. 충청에서 났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영남을 돌면서, 낙동강 벨트를 돌면서 또 한동훈과 김태호의 파워, 힘입니다. 그래서 낙동강 벨트를 완전히 되찾았습니다. 이겼습니다. 그런데 수도권 충청에서는 무너졌습니다. 전부 500표, 1000표, 2000표로 무너졌습니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 보수 우파의 분열, 외연도 넓혀야 하고 보수 우파의 정체성도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은 분명하게 이제 선을 긋고, 전쟁에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이 손을 잡아야 합니다. 그런데 도움이 정말 되는 사람과 되지 않는 사람은 이제는 구별을 하면서 선거 준비를 해 가야 한다. 국정을 이끌어 가야 한다. 운영해 가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그게 이제 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모두 드러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홍준표입니다. 홍준표는 선거가 치러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한동훈을 계속 비난을 했고 계속해서 이준석을 추겨 세웠습니다. 이준석이 뭐 선거가 끝나고 나면 국민의힘에 합류해야 한다. 모두 함께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준석에게 선거에서 좀 도움을 주고자 했습니다. 선거가 끝나자 또 기다렸다는 듯이 홍준표가 한동훈은 정치의 초짜다. 전략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다. 그래서 완전히 망한 것이다. 더 나아가서 윤석열 대통령까지 비난을 합니다. 윤석열처럼 새롭게 이렇게 정치에 등장하는 그 효과를 노렸겠는데 국민들이 한 번 쏙지 두 번 쏙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이 되살려 놓은 당을 이제 완전히 망쳐 놓았다라고 하면서 뭐 민주당의 한 10배에 가까운 이 비난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한동훈은 끝났다 뭐 이런 식입니다. 그리고 또 이준석에 대해서 참 괜찮은 정치인이다라고 하고 이준석은 홍준표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화끈하게 홍준표를 국무총리로 임명해라. 그래서 뭐 국정을 반으로 나누어라. 이따위 소리를 짓거리고 있습니다. 홍준표입니다. 뭐 유승민도 좀 수위는 낮췄지만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위원장을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은 선거 때는 거의 선거판을 깽판을 치더니 지금은 침묵합니다. 승리한 것이죠. 이제 이재명은 어떻게 하면 자신의 재판을 3년 뒤로 미룰 것이냐 그것만 계산하고 있을 겁니다. 당은 모두 다 자기 친위대로 다 꾸렸습니다. 막말, 비리, 부동산 투기 이런 사람들로 모두 다 채웠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면 사법부를 흔들어서 검찰을 흔들어서 이 판검사들을 협박해서 자신에 대한 수사, 이 재판을 3년 뒤로 미루느냐, 끝나지 않도록 이렇게 미룰 수 있느냐 그 계산을 하고 있을 겁니다. 조국은 좀 철없는 조국은 벌써부터 나서서 이 특검을 이야기를 합니다. 한동훈 특검, 뭐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수사를 촉구하고 특검을 하자. 그 끝에는 이재명 조국의 계산의 끝에는 어떻게 하면 헌법을 바꾸든지 윤석열 대통령 탄핵까지 끌어갈 수 있겠느냐. 3년 뒤까지 기다리기 힘들다. 이준석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선이 3년 뒤에 열리겠느냐. 앞으로 당겨지지 않겠느냐. 계속 깐족거립니다. 그러니까 참 제 송은재 TV의 회원분들이나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이 아예 뉴스 보기 싫다라는 말씀을 하실만 합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3년 뒤에 대통령 선거를 겨냥하고 있습니다. 먼저 조국입니다. 이 입시 부정에 대해서 대법원이 사건을 배당을 했습니다. 어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엄상필 대법관이 주심을 맡습니다. 엄상필, 오석준, 이흥구, 노정희 이 네 사람입니다. 이 네 사람이 있는 3부에 배당이 됐습니다. 이 사건은 형사 사건이고 이 네 명의 의견이 일치될 가능성이 높아서 이게 대법원 전체 심으로 가지 않고 이 3부에서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무리 길어도 올해 안으로는 결론이 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 내용이 모두 뭐 간단한 부분입니다. 엄상필 대법관이 이 주심을 맡았는데 엄상필 대법관은 이 정경심에 대해서 4년 징역형을 선고한 그러니까 서울고법재판장으로 있으면서 정경심 재판을 맡았던 사람입니다. 조국 재판을 맡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사건의 내용은 잘 알고 있지만 뭐 이 사건에서 기피를 해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문제는 이제 이흥구입니다. 이흥구가 조국과 서울대법대 동기입니다. 이 이흥구가 대법관으로 임명될 때 인사청문회에서도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되면 이 기피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자신이 개인적으로 이런 관계에 있기 때문에 자신도 인사청문회에서 이게 조국 재판을 맡게 되면 회피 기피하겠다라고 했으니까 회피하는 것이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흥구가 이렇게 회피를 하게 되면 3명의 대법관만으로 판결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판결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정경심의 재판을 맡아서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엄상필 대법관 주도로 3명이 이 판결을 내리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면 형사
재판입니다. 2심까지 이제 2년 징역형이 이미 나왔고 형사재판이 대법원 가서 뒤집어지는 경우는 정말 이례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올해 안으로 판결이 아무리 늦어도 올해 안으로 판결이 나올 것이다. 그러면 이 조국은 구속될 것이다 라고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재명 재판입니다. 이재명 재판은 지금 세 가지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크게 보면요. 대장동 백현동 재판, 위증교사 선거법입니다. 선거법과 위증교사는 곧 1심 판결이 나옵니다. 대장동은 뭐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굉장히 길어질 것이다 라고 보이고요. 위증교사와 선거법은 1심 판결이 나오면 아무리 늦어도 3년 안에는 대법원 판결이 완료가 됩니다. 이제 이 위증교사, 그 다음 선거법 위반, 형량이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선거법은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나와야 합니다. 100만 원 이상. 위증교사는 실형이 선고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재명이 지난 대선 기간 중에 이 선거법을 위반한 거짓말 2가지는 선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자신의 대장동 비리를 숨길 목적이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100만 원이 넘을 것이다. 이게 지금 법조계에서 보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위증교사, 이 사법방해입니다. 지금 갈수록 위증교사에 대해서는 아주 엄벌에 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화영입니다. 이화영의 대북 송금 15년을 구형을 했습니다. 검찰이 15년을 구형을 하면서 증거인멸 행위에 대해서 1년 5개월 징역형을 구형을 했습니다. 이 증거인멸이라든지 재판방해, 이 사법방해, 위증교사, 특히 위증교사는 재판부에 가서 거짓말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재판정에 가서 거짓말을 해달라. 이 위증을 교사한 것이죠. 이건 완전히 사법 시스템을 붕괴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재판에 유리하기 위해서. 이건 엄벌에 처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고 이재명이 아마 지금부터 앞으로 3년 동안 발부둥을 치게 될 겁니다. 당대표직을 계속 유지해 가면서. 그런데 이 2가지 위증교사와 선거법 위반은 피해갈 수 없을 것이다. 이재명은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국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이 부분 조희대 대법원장이 앞으로 이 재판의 신속한 재판, 그리고 지금 모든 판사들, 검사들 이제 총선 뒤에 이제 분위기가 또 바뀌게 될 겁니다. 지금까지도 정치인에 대해서는 뭐 가급적이면 구속시키지 말자. 정치인 재판은 뭐 가급적이면 질질 끌자. 이게 김명수 사법부 때부터 지금 계속되고 있는 이 법원의 분위기입니다. 이런 것들이 좀 바뀔 수 있을 것이냐. 검찰 마찬가지입니다. 이재명에 대해서 지금 대북 송금과 이 법인카드 비리는 지금 수사를 해야 합니다. 이제 마무리를 해야 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수사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게 가장 큰 핵심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재명과 조국이 앞으로 각종 특검법 이걸 쏟아내면서 마지막에는 윤석열 정부 탄핵, 헌법 개정까지를 노리게 될 겁니다. 그걸 막을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것은 이 사법부의 이재명과 조국에 대한 재판, 수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정치적으로도 국민의힘 지도부가 이걸 정치적으로 막아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홍준표, 유승민, 이준석은 제가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보수 우파의 정체성도 없습니다. 홍준표, 유승민, 이준석, 이재명, 조국의 공통점입니다. 조국까지 이 정치 기술자들입니다. 뭐 어느 진영의 정체성도 없습니다. 자기들이 유리한 방향으로 정치적 목표, 정치적 품격 이런 것들이 전혀 없습니다. 자기 정치적 계산에 따라서 왔다 갔다 움직이고 역선택을 노립니다. 이제 이런 식의 정치를 해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뭐 기회를 만났습니다. 마구잡이로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위원장을 비난을 합니다. 그리고 당을 흔들고 겉으로는 보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홍준표, 유승민, 이준석. 이 사람들에 대해서 앞으로 3년 동안 어떻게 관리해 가야 하느냐. 정확하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윤석열 정부에도 보수 우파의 전국 운영, 또 대선에도 아무런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대선을 노린 겁니다. 또 이 판을 흔들어서 어떻게 이 판의 가장 무서운 적수인 한동훈을 완전히 내려앉힐 수 있느냐. 윤석열 정부를 흔들자. 지금 이런 계산들입니다.
이런 계산들을 참 지켜봐야 된다라는 것이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서서히 제압해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제압하기 위해서 국민의힘 먼저 이 지도부 리더십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많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지금 국무총리를 누구로 하는 것이 좋겠느냐, 비서실장은 누구냐, 당대표는 누가 하는 것이 좋겠느냐. 지금 아마 이 윤재욱 원내대표 권한대행을 중심으로 해서 일정을 잡으면 한 2달 뒤에 잡아야 할 겁니다. 전당대회. 전당대회를 통해서 새로운 리더십을, 완전 경쟁을 통해서 새로운 리더십을 만들어내는 것이 가장 옳은 방법이 아니냐 이렇게 보입니다. 이번에 나경원, 김태호, 안철수가 가장 두드러진 이 승부를 보였습니다.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겨냈습니다. 한동훈은 물론 당분간 휴식을 좀 가져야겠지만 원희룡이 다시 나설 수도 있습니다. 원희룡이 힘들겠지만 원희룡이 이번에 졌다라고 누구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말 잘 싸웠다. 원희룡, 나경원, 김태호, 안철수 이렇게 모두 나서서 정말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왜냐하면 이 전부가 다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당권 경쟁에서 경쟁을 한번 벌이는 것도 방법이다. 그 이유는요, 지금 너무 힘들어하는 보수우파 국민의힘 지지층에 앞으로 2달 동안 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다시 힘도 되찾고 다시 분위기도 전환을 시키고 또 새로운 리더십도 만들어내고 이제 강력한 리더십이 나와야 합니다. 제가 아까 이 보수우파의 분열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보수우파의 분열 때문에 한동훈도 또 윤석열 대통령도 이번 총선 과정에서 확실한 어떤 차별화도 보여주지 못했고 확실한 원팀도 보여주지 못하는 어정쩡한 상태였습니다. 저는 그걸 가장 크게 봅니다. 이제 국민의힘의 리더십을 새로 만드는데 확실한 리더십을 창출할 필요가 있다. 지금 이 국면도 전환할 필요가 있다. 홍준표가 과거에 자주 했던 말을 제가 마지막으로 되새기겠습니다. 홍준표가 걸핏하면 이게 연탄 가스처럼 바퀴벌레처럼 기어 나온다라고 했습니다. 조금 상황이 총선 이후에 상황이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되니까 홍준표, 이준석 바퀴벌레처럼 연탄 가스처럼 튀어나와서 정치판을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한 말을 제가 돌려주는 것입니다. 윤석열, 한동훈이 정치 기술이 능해서 정치 경험이 많아서 우리 국민들이 대통령으로 불러내고 비대위원장으로 불러낸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치 개혁입니다. 새로운 정치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게 잠시 패하니까 이제 또 기성의 바퀴벌레, 연탄 가스 같은 정치가 장악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실과 이 정부 쪽 인적 쇄신을 통해서 분위기를 바꾸게 될 것이고 국민의힘에서는 전당대회 분위기로 바꾸면서 치열한 전당대회의 리더십을 만들어내는 이 경쟁 과정에서 바꿔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정치개혁입니다. 정치개혁은 지금 대다수 국민들이 바라는 것입니다. 연탄가스, 바퀴벌레, 심한 말입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한 말을 제가 되돌려주는 것입니다. 홍준표와 이준석은 연탄가스입니다. 바퀴벌레입니다. 정치개혁의 걸림돌이다 이렇게 봅니다. 힘내시라는 말씀 드리고 저도 책임감을 느낍니다. 송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